하나만 할 거예요. 하나만. 뭐냐면 요거 맨 처음 거 테이블 있죠. 그 하나짜리. 테이블 하나짜리로 일단 풀 건데 이건 뭐 좀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일단 편하게 보고 혼자 해볼 때는 좀 빡세게 하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뭘 했냐면은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거 있죠. 얘를 그냥 전체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했어요. 그리고 그냥 다 실행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다가 이걸 붙이면 더 좋긴 하지. 이렇게지. 이렇게. 그리고 그냥 실행하면 돼요. 그러면 뭐 없어. 그냥 다 끝난 거야. 세팅이. 그래서 뭘 하면 되냐면 이 문제를 풀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얘를 그냥 요 맨 밑에다가 놓고 맨 밑에 놓고 해결을 해볼 건데 요거 이제 방금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몇 개죠? 한 개 있죠. 몰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몇 개지? 테이블은 하나야 이건. 그러니까 이거 상황 파악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테이블은 하나야. 티쇼핑이라는 테이블 하나. 그리고 인서트를 여러 개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확인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select all from t-shopping 이거 맞나? 이렇게 하면 나오지. 이걸 보고서 얘를 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칼럼이나 뭐 이런 거는 이미 다 짜져 있긴 한데 구성에서 질문 있어요? 딱히 없지. 이거 그냥 만들고서 다 인서트 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뭐랑 닮은 거냐면은 어디 갔냐? 여기 이미지 중에서 이 위에 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거랑 같은 상황. 그래서 연습 문제를 이 아래쪽에다가 전부 다 붙여넣기 했고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나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위에 뭐 이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그냥 누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은 난 뭘 해야 되지? 그럼 당장 나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지? 여기를 일단 봐야겠죠. 이렇게 내가 봐야 되는 거는 이 테이블 안에 답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은 이 표를 보고 여기 이제 결과창에 떴어. 이걸 보고서 난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얘 이 표만 이렇게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출력해가지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야, 손흥민 주문 개수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해야 돼요? 난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여기 하나, 둘, 셋죠 저는. 세 개야. 이거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나는 세 개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카운트를 감쌌다고 해보자고. 그럼 얘는 몇 개예요? 11개잖아. 그럼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아니지 카운트 이제 11이라고 나오죠. 대답이 몇 개야? 대답이? 대답은 하나야. 대답은 하나인데 값이 11이에요. 이건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데이터의 개수가 보이거든요. 가운데 보면 맨 밑에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이건 몇 개의 데이터가 나온 거지? 몇 개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몇 행의 데이터가 나온 거지? 11개의 행의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난 전체 다 보고 싶어 인 거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거 몇 개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대답을
한 줄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줄에 11개야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근데 뭐 카운트 이런 거 모르겠고 일단 여기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뭘 기준으로 찾았지 나는 아까 살 때? 왜요? 유저 네임에 손흥민 이렇게 찾았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값이 뭐가 나와요? 얘네만 나오죠. 이해돼요? 근데 이게 몇 개냐면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3개야 하면 끝나는 거지 이건.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이건? 그치? 얘는 3이라고 나와. 그러면 끝나는 거지 사실. 몇 개야 했는데 3개야 해버리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은 주문 개수를 나한테 물어본 거야. 근데 내가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좀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몇 개 샀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표를 줬어 내가. 그러면 저쪽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뭐 어쩌라고 몇 개냐고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죠? 그래서 이 대답보다는 이 대답이 훨씬 더 나은 거다 라는 거.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2번? 이거에 대한 답은 어디 있어요 현재? 이거에 대한 답은 뭐가 됐든 일단 여기 있지. 이 표 안에서 찾을 수 있죠. 뭐 샀는지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추가해야 되는 거지? 뭘 샀는지가 중요해 나는 지금. 그러면 여기서 where 유저 네임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방금 전처럼 이렇게 세 줄이 다 나올 거잖아.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한 건 뭐냐고. 상품이죠. 그럼 난 여기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야? 키네임이 뭐야? 프로덕트 네임이거든요. 보통 줄여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치면 얘만 나오지. 근데 왜 세 개 나와? 이렇게 돌려보면 이 표에서 나는 P네임 보여줘 하면은 이 열만 이렇게 떼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P네임 보여줘 하면은 이게 맞잖아. 뭐 얼마인지 뭐 이런 건 다 안 중요하고 그냥 얘 뭐 샀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죠? 근데 잘 보면은 운동화 코트 운동화라고 내가 대답을 하는 게 맞아요. 야 얘 뭐 샀어? 라고 했는데 얘는 운동화 코트 운동화 샀어 대답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운동화랑 코트 샀어?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지금 문제가 뭐야? 운동화가 겹쳐. 그럼 중복을 없애줘야 돼. 이렇게 하면은 중복을 없애줘요. distinct. 운동화 코트 운동화 샀어가 아니라 얘는 운동화랑 코트 샀어 하면 얘기는 끝나잖아요. 대답 차이 뭔지 아시겠죠? 얘가 중복을 없애줘요. 근데 뺐어도 사실상 맞긴 합니다 이건. 왜냐면 틀린 말이 아니야 이게. 운동화랑 코트랑 운동화 샀어도 틀린 말이 아니야. 대신에 대답할 때 좀 더 이제 어, 그냥 가공을 하는 거지. 중복을 난 피해서 대답을 하겠다 하면은 디스팅트 같은 걸 겹쳐서 그러니까 더해서 대답을 하면 된다인 거고. 예를 보자고. 스커트를 산 사람. 이걸 알아내고 싶어 나는. 그럼 나는 뭘 봐야 되지? 스커트를 산 사람을 알고 싶어. 그러면 얘를 봐야 되는 게 맞죠. 초기엔 얘를 봐야 되는 게 맞아. 출처가 여기여야 되잖아요. 얘는.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단서는 뭐지? 스커트를 산 사람이야. 그럼 난 당장 뭘 봐야 돼요? 여길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피네임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왜? 얘 하나 찾았고 얘 하나 찾았어. 근데 누가 샀냐며? 그럼 난 여기서 뭘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얘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이 이름을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맞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지금 잘 보면 얘랑 얘랑 똑같은 사람인가? 얘랑 얘랑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요게 같잖아? 그지? 유저 아이디랑 유저 패스워드가 같잖아요? 그럼 얘네는 같은 사람이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대답은 한 번만 해도 되겠네? 이걸 가지고서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구성을 하면 될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뭐야? 웨어 키네임이 스커트인 거를 단서로 활용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지? 이러면 이 중에서 두 줄 나오겠죠. 그죠? 근데 뭘 궁금해하는 중이지? 그지? 누가 샀냐를 궁금해하는 중이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건 뭐야? 유저 네임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방금 전에 생겼던 이슈가 얘네끼리 같은 사람이야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같은 사람이야 하면은 여기다가 디스팅트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구별을 시켜주고 싶어, 여기다가 직접.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유저 아이디랑 같이 엮어서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얘가 다른 사람이라 치면은 신원이 다른 게 확인이 될 거 아니야, 아이디에 의해서.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이 한 줄에서는 내가 단서로 활용할 것이랑 진짜 찐으로 내가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를 구별을 해내야 된다는 거지. 단서는 스커트를 산 사람 대신에 보여줘야 되는 거는 사람을 물어봤으니까 이름 정도 얘기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 이런 게 섞이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패스워드를 왜 알려줘?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랑 그걸 찾아갈 수 있는 단서.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의 아이디와 이름. 얘도 답은 어디 있어요? 지금 답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답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정말로 봐야 되는 건 뭐야? 아이디랑 이름이랑 주문 개수가 필요하대. 맞죠? 아이디랑 이름이랑 주문 개수는 아직 모르겠어. 그럼 일단 내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요게 조건 아니야? 가장 많이 주문한. 그리고 이 뒤로는 내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가장 많이 산 놈 어떻게 뽑아내지? 여기서? 일단 내가 이 표를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가장 많이 산 거 어떻게 알아? 눈으로 찾아야 돼. 그죠? 눈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딱 봐도. 그래서 우선은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서 아마 좀 힘들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보이지? 유저 아이디랑 유저 네임만 이렇게 따로 빼서 보여주겠죠, 표로. 근데 내가 여기다가 count all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대답을 좀 이상하게 하지 않아요, 지금?
개수라서 나는 카운트를 썼는데 이게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 모양이. 이게 지금 왜 이럴까? 보세요. 지금 카운트 올 해놨죠, 나는. 이 표에서 카운트 올 하면 몇 개의 데이터가 세져요? 카운트 올 하면 10일이었잖아요. 이 값이 여기 들어있는 거네, 그냥. 조만간 할 내용인데요. 여기 카운트, 뭐 sum, average, 또 뭐가 있을까? 뭐 min, max 뭐 이런 애들 있죠. 뭘 뜻하는지 알죠? 이건 합, 평균,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애들. 카운트를 포함한 얘네들은 그룹 함수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를 좀 3차원으로 봐야 돼요. 특히 이 부분. 특히 이 부분은 3차원으로 봐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얘는 지금 뒤에 이렇게 더 있는 거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중첩의 개념이에요. 중첩이 뭐야? 중첩. 겹쳐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건 겹쳐 있나? 겹쳐 있지 않죠. 여기 있는 애들은 이런 카운트, 에버리지, 뭐 썸 이런 애들은 그룹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봐야 되는 곳에다가 이런 그룹 함수를 써주게 되면은 얘는 지금 다 겹쳐 있어요. 그룹 함수로 묶게 되면은 음, 이게 봐봐요. 되게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y축이고 얘를 보통 x축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도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대충 그려보면 여기 yx 얘는 z축이에요. 보통 3차원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이게 그리는 게 좀 빡센데 뭘 보고 있는 거냐면은 나는 그러니까 사람인 나는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얘가 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이 전체가 좀 더 이쪽으로 오고 됐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만 보고 있는 거냐면은 맨 앞에 있는 놈, 맨 앞에 있는 애만 보이는 중이에요. 내 눈에 드러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여기 보이는 거는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얘만 보이는 중이야. 왜냐면 얘는 지금 아무런 기준 없이 중첩을 다 시켜놓은 상태가 돼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카운트로 묶여있죠. 카운트 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내가 11개의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어. 11개의 행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이 부분을 내가 뭐 긴 송곳 같은 거를 뚫어버린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가 몇 개야? 11개죠. 카운트는 이 뚫린 개수를 세버려요. 11겹이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그냥 손흥민으로 다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 맨 위에 있는 놈. 대신에 이름이 지금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똑바로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은 뭘 해줘야 되냐면은 group by user name 이라고 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뭘 한 거야 지금? 이렇게 따져봤을 때 요게 지금 이렇게 매칭시키면 돼요. 이 빨간색 박스랑 이 빨간색 박스랑.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여기 뒤에 써져 있는 이름 있죠. 여기 뒤에 써져 있는 이름. 여기는 전부 다 달랐다는 거 아니야. 물론 겹치는 게 있긴 하지만 그 겹친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카운트는. 여기 보이는 그룹 바이는 처음 보는 걸 텐데 그룹 함수라고 치면은 종류가 꽤나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기준을 잘 둬줘야 얘가 제대로 중첩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 방금 전에 그냥 여기까지만 해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이것도 아까 전에 조인이랑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무지성 중첩으로 보면 돼요. 기준이 없어. 뭘 기준으로 겹쳐 놓을 건지. 대신에 유저네임이 다른 걸 기준으로 겹쳐놔 하면은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할 거라서 지금 막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일단 답만 해결을 해보자고. 이 결과가 지금 이 아래 보이는 표인데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게 뭐야 그러면? 누가 몇 개 샀고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최종적으로 뽑아낸 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가장 많이 산 놈은 누구지? 얘지. 근데 이건 사람이라 이거 눈으로 그냥 찾은 거잖아. 이걸 얘한테 어떻게 찾으라고 시켜야 될까? 정렬을 오더바이 기준이 뭐야? 카운트 올로 해가지고 디센딩이 뭐더라? 이게 내림차순이죠.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얘를 기준으로 제일 큰 놈부터 줄 서 하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놈은 맨 위에 있겠지. 이렇게. 그지? 아마 얘 때문에 좀 힘들었을 거예요. 카운트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그냥 단순히 세주는 게 아니라 묶어서 세준다의 개념이라서 좀 사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거 당장은 몰라도 돼요. 어차피 내일 다시 할 거예요. 느낌만 가져가면 돼, 얘는. 그러면 다음 얘는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지? 뭐 일단 여기까지는 접근을 해야겠네.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네. 그럼 난 뭐해 여기서? 두 개의 행이 나왔어. 그럼 난 뭘 해야 돼? 얘랑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끼리 겹쳐놓고
이렇게 겹쳐놓고 Z축으로 이 부분 딱 뚫었을 때 썸 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지금 왜냐면은 엑셀처럼 뭐 5행에 1, 2, 3, 4, 5, 6, 7, 7열 뭐 이런 식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겹쳐놓고 봐야 돼, 얘네들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프라이스를 이렇게 해주면은 10만원이랑 3만원이랑 따로따로인데 얘네들을 세면 몇 개야? 이중첩이다를 세주는 거고요. 얘네끼리 썸을 하게 되면은 이 중첩되어 있는 셀끼리, 그러니까 이 한 칸을 셀이라고 해요. 이 중첩되어 있는 셀끼리 더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지, 썸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지. 이렇게요. 표로 정리할 때는 엘리어싱까지 해서. 요거 카운트랑 썸 같은 애를 찾아서 해결을 했다면 잘하신 거고요. 못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트레이닝은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해결을 했다면 좀 괜찮은 상태가 맞아요. 지금 현재. 못했다고 해도 크게 뭐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트레이닝은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생판 모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걸 내가 원하는 바를 찾아서 여기다가 바로 적용을 하는 연습. 이게 되게 지금 당연한 얘기인데 과연 지금 현재 딱 시점으로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과 양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의 비율이 더 클까? 이건 모르는 쪽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분야는 되게 한정적이에요, 사실. 그걸 살려가지고, 최대한 살려가지고, 이런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지만, 문제가 있어야지 사실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꼴이잖아요. 문제는 계속 제가 드릴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했던 카운트 있죠, 사실 요거. 얘도 사실 원리는 얘랑 똑같아. 이 4번이랑 똑같아요. 중첩시켜 놓고서 센 거예요. 이거 카운트는 저번에도 한번 써봤잖아요. 실제 모양은 이게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위에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살짝 다르긴 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대답이 되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봐야 되는 테이블이 하나야. 이해돼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테이블은 하나야. 왜냐면 애초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테이블도 하나밖에 없어. 여기 이 테이블에 모든 정보가 다 쌓여요.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난 계속 뭐부터 했냐면은 여기서 어떻게 이 대답을 끌어내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이 대답에 대한 다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답은 이 테이블 안에 있어.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처음에 이러고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가장 많이 주문한 사람 이게 조건이었고 얘가 봐야 되는 거였으니까 봐야 되는 거 어차피 여기 이제 컬럼명 보면 다 들어있을 거고 이 조건에 부합하게끔 그룹핑 해주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얘가 훨씬 더 좋아. 근데 하라고 한 것 중에 여기 분리 SQL 보면은 테이블 등장하는 게 일단 3개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문제가 등장하기 전 상황이죠. 이만큼.
이만큼을 분리 형태로 갈아치우면 돼. 이렇게 얘도 if exist로. 그러면 보세요. 세팅을 할 때 지금 인서트까지 다 치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31개의 쿼리가 실행이 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select all from 뭐지 처음 거? t 오던가? 또 뭐 있지? t product 또 t 유저인가? 맞죠? 난 애초에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서 테이블이 3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같은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풀어야 돼.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더, 즉 주문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상품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유저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이랑 다른 건 확실한 거잖아, 이거는 사실. 왜냐면 방금 전에는 여기 큰 테이블 하나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애초에 다 따로따로 넣은 거 아니야, 내가. 이 상태에서 제가 첫 문제만 다시 풀어볼게요. 손흥민의 주문 개수를 알고 싶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요거 3개 다 들고 다녀야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그죠? 손흥민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지? 여기 있지 않을까?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select all from t user에 where user name이 손흥민인 거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맨 처음에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얘에 대한 정보가 쭈르륵 나오죠. 그럼 이걸 보고서 난 뭘 할 수 있어? 그냥 이 유저에 대해서 아이디 몇 번이고 유저 아이디 뭐고 패스워드 뭐고 주소 어딘지 이런 거 정도만 알 수 있죠. 이런 건 어떻게 알아 그럼? 내가 알아낸 거는 얘 몇 번 회원인지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오더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유저 넘버가 있고요. 프로덕트 넘버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보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1번 회원이 1번 상품을 샀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1번 회원 나 뭔지 모르고 1번 상품 뭔지 몰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얘가 1번이라는 것까지 알아낸 거 아니야. 그러면 select all from t 오더에다가 뭐라고 쳐야 되지? 얘가 몇 개 샀는지를 여기서 세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 이걸? 왜요? 유저 넘버가 1인 거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몇 개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카운트로 세주면 되죠. 이렇게 3개야인 거잖아요. 이건 아까랑 답이 똑같은 거냐 그러면? 몇 개 샀어 하면은 3개 샀어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상황이 좀 달라졌죠. 방금 전에 문제 풀 때랑.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거야 그럼? 아까 전에는 테이블 하나로 전부 다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테이블 몇 개 본 거예요 나는. 2개 본 거지. 그럼 아까랑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니야 이건? 질문은 똑같아. 그러면은 내가 이 질문에서 가져갈 수 있는 단서도 똑같은 거죠. 근데 적용해야 되는 테이블이 2개가 된 거야. 왜지? 애초에 내가 2개로 다시 여러 개로 분리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만 쳐다봐도 웬만한 답은 다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얘가
몇 개 샀어?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얘도 봐야 되고 얘도 봐야 돼.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분리 테이블 방식을 제 생각을 해서 풀어보시는데 조인은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조인 쓰지 말고 그냥 나처럼 이렇게 풀어. 뭘 봐야 되고 뭘 봐야 되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풀어보시고 이게 다 맞았다, 대답이 다 똑바로 나왔다 싶으면은 그때 한번 조인으로 풀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일단 냅둘 거예요. 한번 직접 해보시고 조인은 뭐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어차피 내일은 다 같이 할 거라서 여기 18강에 있는 문제로 한 번씩 다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